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붓을 만들어드리는 런트쌤입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강의 왔어요. 블로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마지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시간에 런트쌤이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1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 1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 그리고 1000명이 들어오지만은 나의 제품을 3명이 구입하는 블로그, 10명이 들어오지만은 나의 제품을 8명이 구입하는 블로그, 10명이 들어오더라도 8명이 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물품을 누가 구입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런트쌤 이럴 때 항상 여러분들의 팬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런트쌤을 아는 사람들, 런트쌤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미 런트쌤의 팬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런트쌤을 통해 가지고 뭐 다이어트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것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되다 보니까 런트쌤이 팬층이 되고요. 그래서 런트쌤이 무언가를 딱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품을 또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팬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노하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무조건 다 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런트쌤한테 뱃살을 어떻게 빼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답변 주실 거예요? 뱃살? 뱃살 뭐 그냥 뭐 식단 안 하고 운동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혹시? 음, 런트쌤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뱃살 빼는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복근 운동하게 되면은 복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식단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이 식단 중에서도 뱃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빠지는 부위가 많이 다르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게 뱃살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뱃살 같은 경우에는 식단과 운동의 비율을 7대 3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상태에서 맵고 짜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그리고 밤에 야식이나 폭식을 좀 줄이신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아요.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이 유산소 운동을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유산소 운동 한다고 해서 걷는 것과 뛰는 게 있는데 뛰는 거는 처음부터는 너무 뛰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줄 수 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을 가장 빨리 태울 수 있는 것은 빨리 걷기이기 때문에 빨리 걷는 걸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리 걷기라는 기준은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뱃살 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사람은 단순하게 뱃살 어떻게 빼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답변 드렸죠? 되게 많은 답변 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누가 블로그에서 댓글로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답변을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비용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같은 거 중요하지만은 고객님과의 미팅을 통해 가지고 총 3가지 안을 드리게 되고요. 가성비 있게 그리고 하이엔드 그리고 이 중간에 단계에 머물 수 있는 이렇게 3가지의 견적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견적서 안에서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선택을 하셨을 때 그걸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재미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 자재라든가 소개를 다시 한번 견적서 안에 포함해서 시켜서 드리게 되고요. 타 업체랑은 다른 이러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엄청 많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생길 것 같아요? 런트쌤 이런 답변 들으면은 되게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마음의 빚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갚으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내 블로그를 한 번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는데 그 이후로 안 올까요? 또 오겠죠. 예. 그 와서 또 그 사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막 이 사람 또 댓글 달았어요. 그럼 내가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나한테 당장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써준 사람이 없을 테니까 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또 남겨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누구누구이시네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되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아, 지난번에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타겟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출시했어요. 아니면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상품 가지고 협찬 받아가지고 그 글을 작성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구입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구입을 하게 될까요? 보통 사람의 심리상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한테 구매하기를 선호해요. 이해되시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네. 내 팬층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 팬층이신 분들한테 나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미 나의 팬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쉽게 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팬을 만드는 노하우이고 팬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혹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보셨나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총 세 가지의 사람의 유형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로는 테이커예요. 내가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처라는 사람인데 이 매처라는 사람들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버이신 분들은 내가 안 받아도 돼. 대신 오히려 자꾸 뭔가 줄라 그래요. 네, 이게 바로 기버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위 계층에는 기버이신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남들한테 뭔가 베푸는 사람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들한테 무언가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중위 계층을 보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은 매처랑 테이커가 많았대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들, 내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주고 싶진 않아. 이러신 분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상위 계층을 딱 보니까는 기버가 제일 많았대요. 내가 남들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그 사람들이 나의 팬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준다라는 것 자체가 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기버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상황이나 그 사람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나한테는 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사태들을 조금 더 잘 꾸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의 모든 것들을 쏟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은 다 퍼주세요. 그게 누가 됐든,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다 보면은 한두 명씩 팬층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자,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해서 7강까지 모든 강의가 끝나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나의 컨셉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런트쌤한테 무조건 질문방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근데 런트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잘하는 한두 가지의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통한 부수입들, 직장인분들의 부수입, 그리고 그걸 통한 사업소득들, 그리고 그걸 통한 나중에 이어지는 재테크와 투자 소득까지 여러분들의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강의 그리고 이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런트스맵 블로그 질문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부자 되세요.